영화 속에 있는 정치. 고위대에서 몰리가. 조승우가 그 내부자가 되어서 네. 그들을 파헤치고 고발을 하는. 왜 검찰을 개혁해야 될까요? 그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면 검찰 개혁이 될까요? 지금 그들이 갖고 있는 힘을 어느 정도 빼볼 필요가 있죠. 이 검찰을 견제를 해줄 수 있는 조직이 없다는 거예요. 검경 수사 분리를 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돼요. 그렇죠. 법 개정해야죠. 법 개정해야 돼요. 근데 자, 그럼 반대로 하나 얘기할게요. 그러면 법사위를 통과시킬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도 사실은 통과가 안 됐던 그렇죠. 거예요. 그걸 통과시킬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우리가 그걸 통과시킬 수 있는 믿을 만한 국회의원을 뽑아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웃긴 게요. 왜 법사위에 꼭 검사 변호사들이 가야 되죠? 왜냐하면 법을 다루는 거니까 아무래도 그거에 대한 공부를 전문성을 갖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죠. 근데 그 전문성이 항상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유착할 수 있어요. 보통 이렇죠. 왜 민정수석이 검찰 인사를 좌지우지할까요? 왜냐면 그 뭐야 법무부 장관. 왜냐면 민정수석을 한 사람이 나중에 검찰총장으로 가고 법무장관이 돼요. 지금까지 쭉 그 라인으로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민정수석이 단지 민정수석이 아닌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비검찰 출신, 비법조인 출신에 앉았다는 거는 앞으로 그 관행 끊을 거야? 라는 거를 이제 그걸 확실하게 선포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 알겠는데, 그래서 그 소장님이 하시고 싶은 말이 요는 뭐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검찰 개혁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검찰총장으로도 여기서 말하는 힘은 누가? 민정수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정수석이죠. 법무장관으로도 안 갈 거야? 라고 하면 과연 검찰이 민정수석의 말을 듣겠느냐. 그게 잘못된 거죠. 네. 검찰총장은 검찰이라는 조직의 수장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검찰이라는 조직에 있지 않은 사람을 그 회사의 수장으로 하면 낙하산 인사예요. 맞잖아요. 그걸 검찰들이 받아들여요? 검찰총장을 선거로 뽑을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검찰총장에 대해서 꼭 검찰 내부 승진해야 되는 원칙은 없습니다. 사실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 출신이 아니어도 돼요. 그리고, 아니, 그럼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선출을 해도 돼요. 아니 근데 그거는 기훈 씨하고 저하고 아마 보는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은데, 기훈 씨는 이제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는 거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 근본적인 원인은 검찰의 줄서기 문화다. 근데 그 줄서기 문화라는 것은 과연 제도만으로 바뀌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제도 플러스 줄서기 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까지 같이 가야만 시스템을 바꾸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검찰총장을 바꿀 필요가 없다니까. 시스템과 문화 같이 가자는 거죠. 조직 문화를 바꿔야 된다. 양보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뭐 그렇다 박수 치는 일 아니고요. 됐어요. 박수를 왜 쳐? 왜 뭐가 신난다고 박수를 쳐? 하나도 신나지 않습니다. 아마 지금 보시는 분이 그냥 뭐 우리가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고민을 해보실 수 있는 어떤, 그리고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저기서 이런 말 좀 하지. 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되었든 우리 지금 둘의 의견이 좀 다르긴 했지만 중요하다고 다들 느끼고 있는 건 동의한다. 뭐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한번 하죠. 예. 그렇죠. 자, 그렇다면 다음 영화. 박수는 안 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는 습관이 있으시네요. 우리 약간 행사를 좀 많이 하시는 행사 톤으로 인사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넘어가요, 빨리. 알겠습니다. 그래. 정치에 대해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없을까?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정치 전문 놀이터 폴리뷴에서 원하는 정치 이야기를 마음껏 소통하고 건의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플레이스토어에 폴리뷴을 검색하면 간단한 인증 절차 후 로그인하면 끝! 폴리뷴에 어떤 기능들이 있냐고요? 간단한 절차를 통해 나의 정치 성향을 파악하고 같은 정치 성향의 사람들과 소통하고 정부의 의견을 건의해보세요. 투표 기능을 통해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청원하기 기능을 통해 여러분의 메시지를 직접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답답한 정치 이야기는 그만! 이제 폴리뷴에서 더 나은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자, 그럼 우리 천 대표님께서 준비한 영화 뭐예요? 영화요? 저도 어제 특별시민을 봤는데요. 특별시민. 네. 어제 봤어요? 어제 봤습니다. 다운받았네? 아니요, 돈 주고 봤어. 돈 주고 봤어요? 네. 불법. 원래 KT 원래. 네. 특별시민 일단 어떻게 봤는지부터 잠깐 짧게 얘기해 볼까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거를 두고 모든 정당들이 흑색 선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위법적인 행동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대한민국 선거도 그 판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나. 한나라당 같은 경우는 총통 사건이라고 그렇죠. 청와대 관련된 행정관들이 북한 담당자한테 연락을 취해서 쏴줘 네, 이런 거. 휴전선에서 도발 한번 해줘. 도발 한번 해라. 그렇지. 그거는 진짜 민주주의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거든요. 그런 문제도 또 있었고. 그러니까 네. 또 차떼기도 있고요. 맞아요.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나경원 1억 원 피부과 같은 것도 허위 사실로 나중에 판명이 됐는데 그때도 서울시장 선거를 두고 되게 지지율에 민감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내로남불로 된 거예요. 국민의당한테는 어떻게 보면 억울한 측면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민주당도 옛날에 했거든, 한나라당도 옛날에 했거든. 근데 국민의당도 이번에 했어. 예, 다 했잖아. 아니, 근데 왜 나경원이 어쨌든 1억은 아니라고 쳐요. 네. 아니에요. 맞죠? 550만 원? 그것도 네. 모르겠어. 그보다 쌀 수도 있어. 55만 원일 수도 있겠죠. 예. 근데 거기에 애 얘기는 왜 나온 거야? 나 애 얘기는 처음 들었어. 아니 근데 그때 그게 왜 애 때문에 피부과를 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나와 있는데요? 누가? 팩트 체크를 하면 나올 수 있어요. 아이랑 본인이랑 같이 받았다. 아이랑 본인만 아이랑- 받은 건 나만 아니다. 받은 게 아니라 얘랑 같이 받았다. 550만 원을 주고 그리고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아이한테 그런 힐링이 또 필요하다. 아, 왜냐면 그- 좀 특수한 네. 케이스 그렇죠. 사정이 가족을 있거든요.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가족 건드리는 건 나도 좀 문준영 그- 씨도 가족을 근데- 건드려가지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 천 대표의 말을 살짝 요약을 해보면 내가 하면 노맨스, 남이 하면 불륜인데 자기네 그러니까 가하면서. 국민의당 이 사건도 충분히 넘어가 줄 만한 아니야 이야기다. 그런 얘기라고 그렇게 왜곡을 하면 안 돼. 곡해를 하면 아니 안 나는 돼요. 그거예요. 나는 이야기라는 건 네. 두리뭉실한 것도 좋지만 모 아니면 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 나쁜 놈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 내가. 이것도 나쁜 놈 저것도 나쁜 놈. 그쵸. 그래서 다 나쁜 놈이 다- 이 세상에 좋은 사람은 누구? 나. 너 같은 애가 정치하는 게 난 제일 불안해. 재밌는 게 이게 약간의 이 평양 이론이 있어요. 평양 이론이 뭐냐면 이와 비슷한 케이스가 언제 있었냐면은 그 MB가 대통령 될 때 BBK 동영상이 나왔죠. 예. 근데 그때 사실은 MB 쪽에서는 그게 흑색 선전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사실 굉장히 이슈화가 됐었죠. 그리고 또 하나 초원 복집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우리가 남이가. 예, 예. 이게 왜 그때 이게 문제가 됐었냐면 아니 복집에- 내용은 알아요. 근데 복집에 지금 도청 장치를 설치한 그 거죠. 알아요. 그러니까 도청을 물타기란 거잖아요. 도청이 문제인 걸로. 아니죠. 내가 한 말이 사실 더 큰 이슈가 아니 그거보다도 뭐가 문제냐면 그 당시에 이제 소위 그 민자당이 굉장히 부도덕한 집단인 것처럼 사실은 편집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걸 가지고 이제 정치 공세를 펼쳤는데 사실은 이번 건도 그러니까 국민의당 건도 국민의당이 얘기하는 건 그거죠. 문제가 있다. 이 증언이라도 허위인 것도 있다. 그렇지만 문준영 씨의 특혜 취업에 대한 팩트는 팩트대로 또 별개로 있는 건 아니냐. 왜 그게 팩트가 있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그러니까 게 이게 물타기인 것 같아요. 똑같은 초원복집 게- 사건의 문제는 저랑 보는 관점이 좀 다르신데 초원복집 사건의 문제는 김기춘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유력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가 남이가 해갖고 우리끼리 뭉치자 해서 불법 선거를 저지른 거예요. 그 정주영 정주영이 있던 당에서 녹취를 한 거죠. 그렇죠. 녹취를 도청을 한 거죠. 도청을 한 거죠. 네. 김기춘이 한 행위 자체가 불법이었고 둘 다 불법이죠. 그렇죠. 이것도 불법이었어요. 이것도 지금도 불법이었는데 근데 만연하지 이쪽에서 이쪽에 불법으로 뒤집어 씌웠죠. 그래서 정주영네가 완전히 폭망해 버렸죠 그때.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자기네 건 합리화가 돼 버렸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저는 사실 어떠냐면 왜 그런 흑색 선전을 더 강조해서 네거티브 정책을 펼치고 우리를 자꾸 그런 것 때문에 더 흥분시키냐 난 이거 자체가 문제인 것 같아요. 아마 모든 그런 아마 특별 시민도 마찬가지겠지만 거기에 등장하는 이제 핵심 조연이자 주연이 언론이에요. 네. 언론이 꼭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언론의 역기능 중에 하나가 정책을 부각시키지 않고 언론 자체가 거기에 포커스 많이 합니다. 정치에 대해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없을까?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정치 전문 놀이터 폴리뷰넷에서 원하는 정치 이야기를 마음껏 소통하고 건의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플레이스토어에 폴리뷰를 검색하면 간단한 인증 절차 후 로그인하면 끝! 폴리뷰넷에 어떤 기능들이 있냐고요? 간단한 절차를 통해 나의 정치 성향을 파악하고 같은 정치 성향의 사람들과 소통하고 정부의 의견을 건의해보세요.
투표 기능을 통해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청원하기 기능을 통해 여러분의 메시지를 직접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답답한 정치 이야기는 그만! 이제 폴리뷴에서 더 나은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